보성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마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로 카드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카드의 배경을 유심히 관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마법사의 카드를 보게 되면 백합과 장미가 있고 어떤 교단에 서 있는 것 같고 책이 펼쳐져 있고 이 마법사가 마법봉을 들고 있으며 뒤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법봉에서 빛이 나는데 이게 무한 궤도의 어떤 상입니다.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 그 오리지널 버전에 보게 되면 거기는 날개는 없습니다. 날개는 없고 안에는 흰 옷을 입고 있고 겉에는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카드, 나하고 잘 맞는 카드, 그 카드를 사용해서 내방자와 함께 어떤 상담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 카드에 모든 정보들이 기운들이 깃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쓸게요. 움직일 동이죠. 이 움직일 동을 측자파자를 해보면 무거울 중자와 힘력자가 결합된 한자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거울 중은 뭐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내 머릿속에 정보가 입력이 됐다라면 이것은 원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움직였다고 하면 힘력자가 됩니다. 이거는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동한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3차원적인 시각인데 3차원적인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점이란 하나의 기운이 맺힌 것은 사실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이 생겨서 생긴 이유는 원인과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의 기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하나의 점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든 부정적으로 해결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어떤 방법들에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술사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건 인연 따라가겠죠. 그리고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형성된 거, 우리는 이것을 음양이로 하게 되는데 이 음양이라는 것은 수축하는 기운과 팽창하려는 기운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역동적이면서도 불안정한 것이 음양이며 이 음양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점을 붙들고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구조가 안정적이다고 하면 긍정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그 주어진 의식구조, 사주팔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면 살면서 조금 손해보는 일, 번거로운 일, 남들보다는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타로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힘든 사람들의 아름아름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주고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우리들의 임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법사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마법사는 솔선수범의 창조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 마법사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창조적 리더십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 같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다재다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한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무한한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무한한 능력은 카드 그림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기 보면 메비우스 띠 무한, 여기서 아마 무한한 능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거나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자만심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만심이라는 키워드는 이해가 되죠? 마법사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조금 치우치거나 과하다 싶을 때는 자만심을 부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법사가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다라는 것은 다소 조금 상충되는 어떤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마법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좋다라는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타로 카드는 한 장만 가지고 보는 것을 원카드 리딩법이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원카드로 리딩을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믹스를 해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더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법사 카드 옆에 어떠한 카드가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에 변질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법사 옆에 어떤 카드가 있는가에 따라서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는 상태이다. 너무 자만심을 부렸다.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가 되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시작하라. 자, 오늘은 마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창조적 리더십. 자, 2. 다재다능. 3. 목표 설정이 없다. 그리고 자만심. 자, 4.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라. 자, 5번째, 무한한 능력입니다. 무한한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 무한, 제한이 없다라는 게 무한한 능력이죠. 즉,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질도 있겠지만 그 자질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어떤 타고난 어떤 자질, 재능 이런 것들을 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법사는 이 부분 별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질이 조금 더 높다. 타고난 게 크다. 타고난 끼가 있다. 타고난 재능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크게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마법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면서 임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이 고객이 주시는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 나간다고 하면 머지않은 시간에 선생님들만의 창조적인 이론이 정립이 돼서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상담가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